네, 두분 소개받은 고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 촌놈이고 비밀이었는데 말해버려가지고 네, 저는 고덕이라고 하고 저는 포터 패밀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스킨을 만났을 때 나이가 26이었거든요. 26, 10월 달에 전업으로 해서 부산에 와서 지금 벌써 30살이 올해 됐어요. 이제 사업한 지 이제 3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직업에서 한 3년 정도 하면 뭐 모르잖아요. 이제 조금 알 정도? 제가 이제 누스킨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거를 공유해 드릴 거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다음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아까 방금 저를 티업해 주신 분이 태권도 국가대표였고 법원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저희도 제주도 사람들인데 이제 부산에 와서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똑같이 스폰서 복제가 돼가지고 대전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한 열흘 정도 제주도에 있었어요. 이제 명절도 보내고 제주도에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만 올라왔거든요. 옆에 있는 아름사님은 지금도 제주도에서 이 시간에 또 세미나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그 볼일 보는 시간 빼고는 다 붙어있거든요. 네, 오늘 떨어진 지 이틀째라서 많이 보고 싶지는 한데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스킨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팔짱 끼고 저를 째려보시면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면 저한테도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분에게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한 분이라도 뭔가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좋은 기회가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저한테도 의미가 되고 그분에게도 의미가 되는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준다면 오늘 제 영감에 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나이 또래는 처음 취직하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봐요? 연봉이에요. 근데 누스킨에서 연봉 알려주면은 약간 속물처럼 저를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준이니까 이게 보시면 뭐냐면 100만장자 최다 배출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누스킨이고 코리아 누스킨이라서 제가 코리아만 볼게요. 보면 100만장자, 500만장자, 1000만장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100만장자가 뭐냐면 누스킨 사업을 해서 12억을 번 사람을 100만장자라고 해요. 그리고 60억을 번 사람을 500만장자라고 하고 120억, 240억 이런 순으로 되거든요. 보시면 100만장자의 수가 2019년 3월 마감 기준으로 154명이에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밖에서 100만장자 하면은 나도 100만장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거든요. 100만장자가 제가 딱 체감이 들게끔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남편이 한 달에 500만원 벌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괜찮은 기준일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500만원이 작은 연봉 월급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괜찮은 월급일 것 같아요. 그분의 1년 연봉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분이 12억을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20년을 일해야 돼요. 연봉 6천만 원의 내 남편이 20년 벌어오면 100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500만장자는 60억이거든요. 그럼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몇 년을 벌어야 돼요? 100년을 확 오죠. 1000만장자면은 몇 년을 벌어야 돼요? 몇 년이에요? 200년. 200년이에요. 2000만장자는 400년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숫자가 적어요?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밖에 사회에 성공은 개인의 것이에요. 소수의 것이고, 근데 뉴스킨에서의 백만장자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밖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인데, 뉴스킨에서 백만장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의 어떤 척도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돈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편안하게 돈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충격이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시작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뭐냐면 평범한 사람은 도구를 먼저 선택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직업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업을 먼저 선택해서 그 직업이 주는 만큼 원하는 삶을 맞춰 살아간대요. 뭐냐면 내 직업이 주는 월급만큼, 내 직업이 주는 시간적 여유만큼 내 꿈을 도구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그래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되지?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게 거기서 주는 돈만큼 시간만큼 네 꿈 맞춰 살아 라고 배운 거예요. 근데 뉴스킨에 왔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뉴스킨이 나한테 적성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쉽나 어렵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째려보는 거 아니죠? 제가 원하는 삶은 성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의 객관적인 요소 7가지가 있대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행복을 연구하는 혹시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7가지의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 의미,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낀대요. 이 7가지가 갖춰졌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사람. 제가 그분 강의 좀 많이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진대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 몸을 이동하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좋은 돈이에요. 제가 말하는 1000만장자, 2000만장 이런 큰 돈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삶의 즐거움, 의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 그리고 좋은 일. 가기 싫은데 가는 일 말고 어떤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좋은 시간,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좋은 자기.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좋은 프레임은 뭐냐면 좋은 마음이에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제 1번부터 7번의 기준으로 어떤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저도 태권도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제 또래에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섬나라에서 나와서 서울 서초에 장애아동들 운동치료해주는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취직이 잘 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 연봉이 많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선생님 하면서 인정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완전 내 일이다. 근데 와이프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언어치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적이 뭐였냐면 대학원 석사 박사를 나와서 제주도에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치료실을 오픈하는 게 우리의
꿈이자 목표였어요. 그래서 섬에서 그 둘이 서울까지 나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냐면 여기 계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만장자라는 직급을 가지고 계신 하정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20살 때 운동을 그만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치과 기공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누나가 야 너 할 것도 없는데 매형 일이나 배워하고 앉자마자 10분 만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느꼈어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뭐 하지? 갈 데 없어서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간 게 그냥 장학금 주겠다니까 제주도에 2년제 대학을 간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근데 거기서 하정희 선생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학교에 학과장님의 사모님께서 뉴스킨에 지금 백만장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에서 하정희 선생님을 만나셨고 하정희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 성공학 특강으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정희 선생님의 강의가 기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학기를 들었는데 딱 하나 기억 나는 거 있어요. 그분의 버킷리스트. 이게 왜 지금도 제가 지금 30이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강의가 왜 기억이 나냐면 좀 생소했어요. 이게 뭔가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버킷리스트의 내용이 한 달에 1억 벌기. 잊혀지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리고 어떤 외제차 제주도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부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외제차 그리고 뭐 몇 평짜리 집 몇 개국 여행하기 돈을 낙엽 태우듯이 좋은 곳에 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멋있다. 근데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냥 꿈일 뿐. 그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주도에는 육군이 없거든요. 제가 충주에서 군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운전병이라서 휴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1번 때까지는 휴가 나올 때마다 비행기를 끊어줬거든요. 그냥 상병쯤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깝다고. 제가 갈 데가 어딨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부산에 있는 하정 선생님 댁이었어요. 저는 약간 뉴스킨 할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딱 내렸는데 하정 선생님께서 그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쌍둥이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진짜 맛있거든요. 하정희 선생님 댁에 갔을 때 내가 봤던 그 버킷리스트에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버킷리스트의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구나. 대박이다.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 때문에 3일 휴가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휴가 언제 써요? 우리 휴가는 특별한 거라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과 쓰는 게 휴가예요. 근데 저 때문에 휴가를 쓰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군인은 그냥 밖에 있으면 자유예요. 혼자 배낭 메고 다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굳이 저 때문에 그냥 아침 먹고 교수님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 저녁 먹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저 때문에 휴가를 내셔가지고 아쿠아리움 가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복귀하는 날에 알아버렸어요. 이것마저도 이분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3일 동안 봤던 그분의 삶은 뭐였냐면 사람이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으면 삶을 선택하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구나.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7번이 충족한 삶을 현실로 봐버린 거예요. 제가 하정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왜? 좋잖아. 끝이었어요. 구체적인 저한테 성공의 정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봐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성공의 정의를.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나도 성공해야지. 어디서? 내 분야에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6년을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제가 진짜 원하는 그 복지관 취직한 제가 만약에 한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제주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했고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서초로 간 거였어요. 서초 아시죠? 서울의 강남? 전대 있었어요. 100만 단지 삶이거든요. 원하세요 혹시? 제가 아까 마이스터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의 삶이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그게 내 삶이 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그 관점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돈 내기보다 또 싫어하는 게 이 나이표거든요. 할게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본인의 나이를 딱 한번 찝어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가 됐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돈을 벌었지만 여기서는 경제활동기에 제가 접어들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미래 준비기를. 왜냐면은 경제활동 시간 안에 은퇴생활기에 미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근데 크게 와닿잖아요. 왜냐면은 내 옆집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고 그 옆에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아무 생각이 없네? 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면 백세 시대를 살아보는 게 우리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 80까지 살 건데?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80까지 살고 싶다고. 적어도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벌어서 60년 살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60까지 일하도록 나를 가만히 냅두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버틴 거예요. 그럼 은퇴 시기에 60년 살 돈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위기라서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하는데 플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플랜은 뭐냐? 내가 경제활동기 동안 나머지 은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플랜. 두 번째 플랜은 뭐냐? 내가 이 시기 동안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1번 플랜, 2번 플랜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조금 좀 심각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스캐는 왜 얘기하는 거냐면 뉴스캐는 첫 번째 플랜은 아니에요. 이 시기에 많은 돈을 벌어서 은퇴해서 편하게 살자는 플랜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뉴스캐의 플랜은 두 번째거든요. 내가 경제활동기 안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연금 같은 월세 같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안내해드리는 플랜이거든요. 5개 타입의 인생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보면 돈과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 그 최현철 교수님 강의에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 뭐가 나오냐면 행복의 기준에 소유와 경험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은 뭔가를 소유할 때 행복하대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소유는 비교의 대상이 돼서. 좀 공감이 되세요? 제가 어떤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니까 행복이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새 차 사고 5년 후에 그 새 차가 새 차 같아요? 안 같은 거예요. 근데 경험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가족과 했던 어떤 여행,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뻔했다. 그런 거? 그런 거는 행복이 어때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을 하려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다. 근데 타입 1의 삶이 있어요. 돈은 많고 시간이 없는 전문직, 사업가,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저희 매형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일요일에 조기 축구를 가면 누구랑 공을 차냐면 치과 원장님들이랑 공을 차요. 그분들이 타고 오는 차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많은 돈을 버니까. 근데 그분에게 리스크는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좋냐면 와이프가 좋아요. 근데 그분은 60까지 내가 손이 떨릴 때까지 어때요? 치과 치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이분의 플랜은 뭐냐면 이 시기에 뭐예요? 생활할 수 있는 생계 이상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벌어요. 그럼 그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재투자해서 돈을 많이 불리거든요. 제가 봤던 그분들은. 그게 첫 번째 플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없고 시간이 있는. 경험할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집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결국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타입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직장인, 자영업. 완전 저였거든요. 이들은 뭔가를 소유할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으니까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타입은 뭐냐면 돈도 있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타입의 사람이 은퇴하면 아까 제가 말한 이 시기에 타입 4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근데 건강을 챙기지 못해요.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이 본인 건강을 제일 못 챙기는 거 아나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매형 그 거래처의 원장님들이 은퇴하잖아요. 하나같이 질병을 가지고 은퇴를 해요. 이제 뭐 좀 쓰려고 좀 경험하려고 하니까 아픈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려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돈 벌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입 5의 삶은 뭐냐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하고 젊고 행복, 친구, 기부, 봉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두 번째 말했던 젊을 때부터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계 이상의 돈과 시간을 구축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섯 번째 타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몇 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진짜 5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진짜 5번의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잘 들릴 거예요. 그 다섯 번째 타입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아까 1, 2, 3, 4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구조에 있는지 제가 이걸 알아요. 오늘 제 강의에 이것만 듣고 가시면은 좋아요. 졸아도 되는데 이 시간은 들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 5만 가지 직업이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간대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크게 왼쪽과 오른쪽 두 부류로 나누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직접 일해요. 내가 직접 일해요.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야?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에 투자하는 시간의 한계로 수입의 제한이 따르는 유형인 거예요. 근데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언제든지 대체해버려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매형이랑 밥을 먹는데 매형이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계속 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수입이 반으로 끊기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그것도 치과인데 사람들이 병원을 오지? 어떤 여러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막 분하지 않아요? 뭐 그럼 어떻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이래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니까 어떤 자영업하신 분이 난 남들 잘 때 돈 버는데 이러더라고요. 밤에 일하는 사람 말고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세까지? 120세까지. 사실 근데 제가 지금 30이잖아요. 제 노동력의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60세에 제 노동력의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어떤 기업의 오너라면 30살의 저를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60의 저를 살 것 같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평생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건데요. 누가 사줘요? 나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형이래요. 괜히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300명이 있다면 이 오른쪽 벽면에 있는 사람들은 300명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300명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의 한계가 없고 시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분한 돈과 충분한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있더라도 난 모르지만 난 알지만 그 사람 나를 모를. 내 주변에 평생 그냥 95%의 사람 그냥 오케이 스치면 다 여기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스킨 사업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 부자들은 자신만의 수입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SBI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비구조의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스킨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근데 사분면이 이해가 되고 레버리지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누스킨이 관심을 갖기 시작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누스킨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단순히 화장품 많이 팔아서 방탄처럼 아니 얼마나 팔았길래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누스킨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오른쪽 벽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게 제가 검수를 받으니까 검은수 초상권 있다고 지워버리더라고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박진영의 자산은 뭐예요? 음반이에요. 백종원의 자산은 본인 프랜차이즈에서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가 자산이에요. 이 사람은 책이 자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주의 자산은 뭐예요? 건물인 거예요. 월세 소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친한 후배가 있었거든요. 성인이 돼서 제가 그 친구 집을 데려다 줄 때 걔 아버지가 체육관 관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딱 체육관을 하고 싶었던 때라서 제 관심사는 뭐냐면 건물마다 저기 월세가 얼마일까가 저희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데려주면서 야 니네 체육관은 월세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형 저희 월세 안 내잖아요 이러는 거야. 야 월세 어떻게 알았네? 저희 건물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가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 그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엄청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건물주야. 기분 어때요? 부러워요? 욕 나와요? 욕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남편의 이제 그러면은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되는 거죠. 시부모님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강하게 키우려고 말 안 했지만 사실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다. 내가 내일 명의 변경해줄게. 그럼 기분 어때 우리? 그쵸,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자산이 갖고 있는 힘을.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다 무슨 생각. 남자는 건물주 와이프 만났으면 좋겠다. 여자는 뭐야? 건물 있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질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에서 남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 50만 원 벌려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이니까. 원래 사업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사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아야 되고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평범한 우리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우리도 매뉴얼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이론이 뭐냐면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물 한 병을 사는데 원가가 2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800원, 원가 400원짜리 좋은 물이 700원에 팔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통해서 제품을 사고 싶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산 오니까 그 제주도에서 먹던 그 고기 맛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미국산 그냥 이런 삼겹살이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항상 흑돼지 오겹살을 먹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나 고기 좀 보내줘. 이러니까 누나가 고기를 어떻게 보내줬냐면 흑돼지집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누나랑 지인이라서 그 도매가로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저는 부산에서 먹는 미국산 삼겹살 가격이랑 제주도의 흑돼지 오겹살 가격을 똑같은 가격에 먹어요. 자, 만약에 삼겹살, 미국산 삼겹살이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제주산 흑돼지도 10,000원이에요. 뭐 사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싸게 사요? 사는 데 살려 20,000원인데 왜 저는 10,000원에 사요? 유통 과정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한 단계 더 줄면 어때요? 더 줄면 제가 그 양돈장에서 고기 받으면 어때요? 제일 싸겠죠? 그 이론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통 여기서 엄청난 돈이 흘러나가요. 근데 여기는 기업이 다 주도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다 벌어가요. 근데 개인에게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결국에 나로 인해서 누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으면 돈 버는 일이에요.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결국 팔라는 말이네. 제가 이 생각 때문에 6년 동안 뉴스킨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나는 돈을 줘도 난 파는 거 못해. 우리 업체 애터미 아줌마처럼 난 못해.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업을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을 구분 지은 문장이거든요.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직접 커피를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그래서 커피집 사장님을 뭐라고 해요?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라는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 우리 백종원한테 자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업하는 사람. 왜? 그는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세요? 뉴스킨은 어디에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뉴스킨이 단순히 유통에 직접 관여만 하는 일이었으면 저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더 비싼 거 팔아서 더 많은 수수료 받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뉴스킨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유통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나의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치고 오고. 얼굴이 이렇게 김성호 회장님이라고 아세요? 스노포츠라는 도시락 이 가맹점을 전 세계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이 사람이 유통이 직접 관여해 아니면 유통망과 시스템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저 백종원 뒤에 있는 게 다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식당이거든요. 백다방 가면 백종원이 커피 내려줘요? 한식포차 가면 닭발 만들어줘요? 그 백종원 뭐 하는 사람이야? 유통망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자영업자예요? 사업가예요? 사업가예요. 만약에 뉴스킨이 이 두 사람처럼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는 일에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백다방을 제가 오픈한 거예요. 고사장. 제 이름이 고덕입니다. 고사장. 유통이 직접 관여해요. 백다방에서 쉬지도 않고 하루에 커피 100잔을 팔아요.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왜?
24시간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을 팔면 3,000장을 팔아요. 근데 여기 백종원은 저 같은 500명의 가맹점주에게 시스템을 팔아요. 백종원은 그 500명의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잡는 거야. 그 500개의 가맹점에서 저처럼 하루에 100잔씩 팔면 하루에 커피가 몇 잔이 팔려나가요? 5만 잔. 한 달이면 150만 잔이에요. 백종원이 한 달 일하면 백다방 수영점의 고독일에 몇 년이냐면 50년이에요. 백종원이 세 달 일하면 제 몇 년이에요? 150년이에요. 백종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구조를 아는 사람, 부자들이 구조 속에 있는 사람,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누스킨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구조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고용자 아닌 뭐래요? 잘 안 보세요? 고용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노예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서 책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한쪽은 레버리지를 여기 혹시 나 레버리지 당하고 있나 싶으신 분들 있죠. 나 레버리지 하고 그런 얘기.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뭐를 본대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부의 비밀인데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제가 두 사람에게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 같이 두 사람에게 알리면 4명, 똑같이 두 사람에게 알리면 8, 16, 32. 이 그림이 되면 60명의 그림이 나와요. 제가 5명에게 알리고 25, 125, 625, 3100의 그림이 나와요. 누군가는 이래요. 좀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상식적인 돈밖에 못 버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부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분한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우리 누스킨 가면 야, 너 세뇌당했어. 본인이 세뇌당한 거야. 세뇌당해서 부자 될 수 있으면 세뇌 당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제가 구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분들 안 보시겠지만 제가 말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 이해됐죠? 오른쪽은 다른 사람의 시간,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즉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맞죠? 누스킨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해할 만한 게 쿠팡이라고 있어요. 쿠팡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랑 그게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줘요. 근데 많은 돈을 벌어요. 배달의 민족 아세요? 배민이라고 할게요. 배달의 민족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만드는 공급자랑 그게 먹고 싶은 고더기를 연결해줘요.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 팔렸거든요?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4조 가까운 돈이 팔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에어비앤비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이거 뭐냐면 숙박을 공급하는 숙박업소랑 그게 필요한 소비자 또는 내 집이 비어 있는데 그걸 이용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엄청난 돈을 벌어요.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냐면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고가 없어요. 그 말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쿠팡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단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버도 렌트카를 통해서 돈을 벌지만 차량을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유통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쿠팡에 전화해서 물 갖다 주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공급자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도 똑같거든요. 뉴스킨도 뉴스킨 제품을 공급하는 뉴스킨과 그게 필요한 소비자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줘요. 근데 제가 직접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요. 이가 어플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놓고 주문을 해요. 누구한테? 뉴스킨한테. 그러면은 내가 포장을 해서 배달해주는 게 아니고 뉴스킨 회사에서 배송을 해줘요. 나는 그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단순히 소비자를 연결해 준 것만으로는 큰 매력이 없어요. 뉴스킨이 진짜 매력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뭐냐면 프랜차이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본코리아에 백종원이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 백다방에 대리점 사장님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가 커피를 마시고 누구한테 알리잖아요? 그럼 뭐 해줘요? 없어요. 그냥 100% 지출이에요. 근데 내가 대리점 판권을 얻을 수 있어요.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하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백종원을 찾아가요. 그럼 백종원은 뭘 주냐? 매뉴얼을 줘요. 이대로 따라하세요. 백다방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고다방이 높을 것 같아요? 백다방이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뉴얼을 받은 대가로 뭘 주냐? 백종원에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3%의 로얄티를 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되니까 저희 누나가 덕이라 나도 백다방 제주도에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누나가 대리점을 내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백종원 찾아가요. 그 매뉴얼을 받고 나는 또 누나는 3% 로얄티를 백종원에게 줘요. 누구만 돈 벌어요? 같이 벌지만 백종원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백종원이 만약에 5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5억인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나는 4분면이 어디에 있어요? S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일하면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근데 백종원은 어디에 있어요? B4분면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은 뉴스킨으로 넘어갈게요. 뉴스킨 본사가 있고 똑같이 소비자가 있고 대리점이 있어요. 소비자가 제품을 알리면 뉴스킨에서 6% 캐시백을 줘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5,000피 쓸 거 알리는데 좋아요. 근데 대리점이 되는 조건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소비자를 20명 정도 구축하면 뉴스킨에서 무점포 대리점을 줘요. 그럼 나는 대리점이 되면
누스킨 회사에서 5에서 40%의 캐시백을 줘요. 그러면은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독일아 누스킨 제품 써니까 진짜 좋네. 안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은데 나도 너처럼 대리점 되어볼래 하면은 누나가 대리점이 돼요.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누나의 매출에 대한 누스킨에서 5%의 로열티를 받아요. 그럼 제가 또 1번에 둘, 셋, 넷, 뭐 다섯 무한대로 만들겠죠? 그럼 나는 각각의 5% 평균적으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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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러면 누나 입장에서는 나처럼 본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몇 대가 되냐? 내가 직접 한 사람은 1번 1 다음은 몇이에요? 2.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2가 돼요. 이 사람도 본사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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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그렇게 됐을 때 누스킨은 나의 2번의 대리점에서 몇 프로를 권한을 주냐? 5%를 줘요. 그럼 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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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이 사람도 낸다면 나에게 3, 3, 3, 4, 3. 3번은 나에게 몇 프로 주냐면 5% 줘요. 얼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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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4대는 또 나에게 5%를 줘요. 5대도 또 나에게 5%, 6대도 나에게 5%, 7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6대까지 안에 있는 모든 대리점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줘요? 나에게 줘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회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만들어 놨어. 근데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누구한테 가요? 회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내 아이한테 상속할 수, 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좀 하나요? 좀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6개가 하나씩만 해도 몇 명이면 한 40개의 대리점이 나와요. 그래서 40개에 20만 원씩 로열티를 받으면 얼마예요? 800만 원의 소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나 또는 우리 누나는 사분면이 어디에 있어요? B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누스킨이 단순히 그냥 여기서 끝나는 일이었다?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5에서 40% 받는 데에서 끝나는 일이었으면 누스킨은 여기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형 직장 다니지.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하면서 루비스퍼 써보라고요. 근데 누스킨이 백종원과 같이 내가 본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50만 원 벌러 오신 분은 이렇게 또 어려운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스킨 완전 쉬워요. 3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브랜드 체인지. 안 하고 있는 걸 추가로 소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소비하고 있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아침에 욕실 가서 뭐 썼어요? 생필품? 치약 잡고 샴푸 짜고 폼클렌징하고 3개, 벌써 3개 썼어요. 네, 그리고 화장대에 앉아서 뭐 썼어요? 스킨로션 바르고, 네, 에센스 바르고. 혹시 아침에 빨래 돌렸어요? 어저께는? 어제 돌린데 물빨래요? 세제 빨래요?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도 넣고. 설거지 할 때는 세제 쓰고. 혹시 건강식품 드세요? 건강식품 드시고. 벌써 10개가 넘는 소비를 사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요.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면 샴푸 안 사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면 우리 치약 안 짜요?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 소비를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 소비를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밖에다가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집으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브랜드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주려면 제품이 좋아야 돼요. 내가 어차피 쓰고 있는 이 제품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데모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그 세 번째 뭐냐? 1번과 2번을 가르쳐주면 끝이에요. 나 이건 못하겠다. 나 멍청해서 이건 못하겠다.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상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자 뉴스킨인 거예요. 제가 그 진짜 100만 년대의 삶을 너무 가까이 10년 동안 봤거든요. 끝내줘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시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았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제 얘기를만 듣지 마시고 이거를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중간 얘기 끝나서 바쁘신 분들 있으면 가셔도 되거든요. 제가 말한 제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 유로모니터에 선정한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에서 1등을 했어요. 그냥 어디 부산에서 선정한 거 말고 어디서요? 전 세계에서 유로모니터에서 포브스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으로 루비스파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우리 미용실에 있는 그 잡지 말고 포브스. 나 살면서 포브스지 본 적 있다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포브스지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 회사의 차별성은 뭐냐면 에이지락이에요. 헬리바 화장품이 아니고 안티에이징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꼭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TR 고라는 제품이 나오고 10월 달에 또 디바이스 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임상사진 다 뺐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몇 개 남겨주겠지 하고 했는데 역시 타입이 없어요. 뉴스킨은 딱 하나 남겼어요. 제 사진. 제가 여드름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다 가봤어요. 거기서 추천해준 화장품 다 써봤거든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데모라는 걸 받았어요. 화장품 고르는 기준, 약산성, 증량제 뭐 이런 거 보니까 바꿔봐야겠는데? 근데 가격이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는데 바로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여드름이 잡히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깨끗하죠?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제 친구들보다는 바꿀만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우나 가잖아요. 제가 뉴스킨 이 뭐라고 하지? 목욕 바구니를 안 들고 가면 또 집에 와서 또 샤워해요. 미친놈 같죠? 근데 저 같은 미친놈 같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목욕 바구니 안 들고 가면 집에 와서 다시 씻어요. 절대 거기 있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주는 화장품 절대 바르지가 않아요. 진짜 재밌어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과 파트너십 관계, 뉴스킨이 직원이 아니거든요.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뉴스킨 회사에서 해주는 건 뭐냐면 세무, 회계, 법무, 회원관리, 소비자 보호, 시장 개척, 연구개발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비즈니스가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뉴스킨 회사에서 해줘요. 나는 뭘 하면 되냐? 아까 브랜드 체인지하고 브랜드 체인지에서 15명 알려주고 1, 2번 가르쳐주는 마케팅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근데 비상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조금 좋으면 안 돼요. 조금 많이 좋아야 돼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0여 개국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84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됐고 96년도에 한국 지사가 생기고 2003년도에 중국 지사 생겼는데 이 회사가 창업 8년 만에 10억 불에 매출했어요. 잘 안 와요 이게. 다른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이 얼마큼인지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제록스라는 회사 아세요? 복사기를 만든 회사예요. 복사하다의 동사를 제록스라고 쓸 만큼 굉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10억 불에 매출하는데 63년이 걸렸어요. IBM이라는 회사 아세요? 물론 지금 삼성에 조금 밀려있지만 여기도 초유기류 기업이에요. 몇 년이 걸렸어요? 43년. 맥도날드라고 아세요? 햄버거로 전 세계를 제패한 회사예요. 어느 정도냐면 맥지수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 나라의 햄버거 가격으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알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맥도날드가 10억 불에 매출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2년. 누스키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말을 잘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NUS로 상장이 되어 있고 회종식을 5번이나 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 저희 동네 형이 그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는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서 사법고시가 뭔지 몰라요. 국가대표 됐다고 하면 이야 이건데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뭐 시험 합격했나 보다. 근데 저는 지금 알아요. 사법고시 합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표정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고 그래서 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안내해드린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Our planet is full of wonders. It's also full of people. And we've got a problem. By 2050, our oceans will contain more tons of plastic than fish. More than 2 billion people live without adequate access to water. And 80% of the world's forests are already destroyed. Here at New Skin, we've always cared deeply about being good global citizens. But it's time for increased commitment and action to preserve our planet. It's time to embrace even more sustainable practices that ensure a better tomorrow for all of us. And we're starting now. The more we learn, the more responsibly we preserve, conserve, and source. We're already proactively reducing our packaging, increasing our use of recycled materials, focusing on ingredient transparency, and exploring the latest innovations in agriculture, because every effort matters. Moving forward, we're focusing our efforts in 3 key areas: people, product, and planet. We're pledging to invest at least 50% of our foundation, giving in communities and people providing essential resources to our planet and its inhabitants. We're already assessing and scoring our products. By the end of 2020, we pledge that our top 20 products will have an improved environmental impact score. By 2023, we pledge to assess and score 100% of our products from beginning to end, mindfully making sustainable changes to benefit our planet. With the aggressive goal and pledge to change all of our packaging to be reusable, recyclable, refillable, or recoverable. Finally, we're aspiring to build a global network of zero-waste facilities because we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reducing our carbon footprint, no matter where we are. We invite you to join us because we believe even small changes can make a big difference. We're committed to doing our part. Are you? 회사에 대한 영상 하나를 더 보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판.
뉴스킨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을 꿈꿉니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의 공유를 넘어 기회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사람을 통해 모두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 바로 뉴스킨이 꿈꾸는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입니다. 뉴스킨의 이런 비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뉴스킨만의 자산, 뉴스킨 온리 유 에셋입니다. 좋은 문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선의의 힘을 전하겠다는 뉴스킨의 사명은 다른 어느 기업에서도 찾기 힘든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실천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누구나 뉴스킨을 좋아하게 만들고 뉴스킨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your decision to become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좋은 제품, 좋은 기술. 뉴스킨에는 뉴스킨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에이지락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뉴스킨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의 연구와 자문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뉴스킨만의 엄격하고 독창적인 6S 품질 관리 공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끈질긴 노력은 뉴스킨을 세계를 선도하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의 관심은 이제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역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자유롭고 유연하게,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보상 프로그램 벨로시티 역시 뉴스킨만의 독보적인 자산이죠. 좋은 헤리티지. 설립 후 지금까지 뉴스킨이 만들어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들은 뉴스킨을 몰랐던 사람에게 뉴스킨을 알게 하고 더 알고 싶게 만드는 힘이죠. 이미 뉴스킨을 하고 있는 세일즈 리더에게는 비즈니스 원동력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든든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That most of the people that would be successful in Newskin would be good people.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킨은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철학은 세일즈 리더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냈으며 탁월한 리더십의 노하우가 끊임없이 복제되고 확장되면서 지금의 뉴스킨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뉴스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뉴스킨 온리 유 에셋이 있어 우리는 더 큰 가능.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뉴스킨의 사명이 있어요. 저희 벽면에도 있지만 우리 사명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의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임이 되는 게 이 회사의 사명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처음 뉴스킨 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나 뉴스킨 따위 굴복할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 한 3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뉴스킨에 걸맞는 사람일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하려고 제가 호기심으로 먼저 했어요. 골드코스트를 가려고 부모님 함께 얘기하고 상견례 다 하고 가족들이 다 알고 그래서 결혼식을 못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랠리 때 스몰 웨딩을 해주셨었어요.
지금 복지관에 있을 때 복지관에서 스무웨딩 해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여기서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번에 3월 1일 날 진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골드코스트를 다녀왔어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렇게 공짜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호주에 이렇게 다녀왔었고, 제가 4월에는 방콕을 가고, 내년에는 또 하와이에, 좀 더 잘하면 런던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 가족들인데, 제가 명절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많이 들어요. 해도 좀 안 그러세요? 명절 때 약간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데 그 여유로운 마음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그 불안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이 제 느낌이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행복의 객관적인 요소 7가지, 다시 1번부터 7번까지요. 제가 진짜 마무리인데, 뉴스킨 사업을 단순히 내가 나 말 잘 못하는데, 나 주변에 아는 사람 없는데, 나 화장품 잘 모르는데, 이거 나 적성에 맞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나는 1번부터 7번에 이런 행복한 삶을 원하나? 원한다면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뉴스킨이 될까? 라는 관점으로 아까 뉴스킨 하세요라는 영상이 있었지만 뉴스킨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알아봤다면 6년을 돌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제대로 했을 텐데 제가 가진 그 95%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제가 이거 깼는데 6년이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저한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스킨에서 완벽한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고 충족할 거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삶의 즐거움, 의미,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저한테도 오늘 이 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성장해서 저 친구 보니까 뉴스킨 되는 일이네, 뉴스킨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